세상이 믿고 있는 결론 뒤에 우리가 묻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왜곡된 증거와 가려진 진실, 낡은 기록 속에 그날의 목소리를 다시 띄웁니다.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 황의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1988년 화성을 기억하십니까? 서울 올림픽의 환호성이 온 나라를 덮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던 그 화려한 시기. 하지만 경기도 화성의 어느 차가운 취조실에선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되어 20년을 복역한 윤 씨. 우리는 그를 살인범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국가가 만든 희생양이었습니다. 오늘 황의 시선은 그날의 뒤틀린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당시 22살,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던 청년 윤 씨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경찰에게 진범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건 종결이라는 실적이 절실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윤 씨를 가두고 3일 밤낮을 잠 한순간 재우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뺨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더욱 참혹했던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에게 억지로 쪼그려 뛰기를 시키며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윤 씨는 훗날 통곡하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죽어서 나갈 바에야 차라리 살인범이 되어서라도 살아서 나가자. 22살 청년이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공포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그에게 수사관들은 악마의 속삭임을 들이밀었습니다. 너 같은 놈 하나 죽여서 산에 묻어도 아무도 모른다. 인정 안 하면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청년에게 국가는 보호막이 아니라 거대한 흉기였습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 수사관들이 미리 작성해둔 허위 자백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백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실적이었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 국과수의 조작된 증거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시 결정적 증거였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사실 이것은 과학수사의 쾌거가 아니라 추악한 숫자 사기였습니다. 실제 분석 수치와 국과수가 법원에 제출한 수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 씨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불리한 수치는 삭제하고 비슷한 수치만 2배에서 10배까지 부풀려 끼워 맞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 인간을 매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범죄입니다. 31년 뒤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압 수사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모든 가혹행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채모 형사가 다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가장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그들은 수사 공로로 진급했고 연금을 받으며 평생을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넘긴 죄의 무게는 오롯이 윤 씨가 감옥에서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른 2019년,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화성 사건의 전모를 자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8차 사건도 내가 한 것이다. 그 윤 씨는 아무 죄가 없다. 이춘재의 자백은 경찰의 조작된 기록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피해자의 속옷 방향, 가구의 배치, 심지어 경찰도 놓쳤던 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거침없이 묘사했습니다. 진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이었죠.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괴물로 부르고 있었고, 진짜 괴물은 교도소 안에서 우리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 씨가 뺏긴 20년. 23살 청년은 44살 중년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소 후 그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길을 건너는 법이었습니다. 비극은 감옥 밖에서도 있었습니다. 살인범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가족들. 무죄를 선고받고 가장 먼저 달려가 어머니, 저 범인 아니에요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국가가 앗아간 것은 청춘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 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재심이라는 험난한 길을 택합니다. 법정에는 30년 전 그를 고문했던 형사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비겁한 변명들이 오갔지만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마침내 판결문이 울려 퍼집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사는 말했습니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수감 생활, 그리고 출소 후 12년의 낙인, 총 32년 만에 그는 살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평범한 시민 윤씨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두 손을 번쩍 든 그의 모습은 원망이 아닌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약촌 오거리의 소년, 그리고 화성의 윤씨. 이들은 공권력이라는 괴물에게 청춘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이 채널의 이름을 황의 시선이라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진실은 또다시 조작되고 공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힘은 우리의 끈질긴 시선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황의 시선이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왜곡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헤맬 때 그 빛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시선이 진실을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의 시선이었습니다.